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월 4주차 울산 지역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만 왜 저평가야? 올 연말부터 크게 오릅니다. 라는 댓글들이 있어요. 네. 구리안 힐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연말부터. 왜냐하면 아마 그 추정 근거는 내년에 또 입주 물량이 적어지는 그런 것들 영향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울산 올 가을 입주 물량 많아요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갓 5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일은 5월 1일이고요. 5월달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가 이제 시작됩니다. 일단 이 파고부터 넘고 내년은 또 내년에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저평가 지역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전국적으로 하락률이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동기화 그 현상 때문에 커플링 현상 때문에 뭐 딱히 어디가 저평가다, 뭐 어디에 몰려가서 투자하자 이런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상담을 뭐 가능하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상 제가 아는 것을 여기에 다 공유할 뿐입니다. 네, 제가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울산 지역 해달라는 말씀도 있으신데요. 일주일에 한 번 주간으로 요약해서 브리핑해 드립니다. 광역시 지역 중에서도 영남 지방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인 모습, 네, 이런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매수 심리는 좋아지기 어렵다. 연초 12,000건에서 13,000건 수준까지 뭐 대략 한 10% 정도 매물이 늘어나 있는 상태. 근데 10%밖에 안 늘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대 최고치의 물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은 소폭 감소. 부산은 좀 많이 감소했는데 울산은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월세 물량 지난주에도 이거 살짝 이상하다. 전세 물량은 감소하지만 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 이 현상은 대구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울산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전체 임대 물량은 연초 대비 한 5% 정도 감소해서 5,300건. 이 또한 역대 최대급의 물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은 4월 8일 전매 해제된 이후로 대략 150건 정도 늘어났어요. 150건. 한 25% 정도 네, 물량 늘어났습니다. 입주 앞으로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동네별로 관심 있는 지역 필요하신 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KB 매수 심리, 아까 매도 물량 늘어나는 거 보셨죠? 매도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수 심리는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다. 지난주에 한 24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이 금주에는 19.9 수준으로 소폭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 미분양 물량은 연초 4,253개에서 4,134개로 미미하게 줄어들었어요. 한 5% 정도 줄어들었네요.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죠. 여전히 많다. 부산은 미분양이 한 2,500개 정도 돼요. 미분양이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가 미분양이 한 13,000개 정도 됩니다. 울산 적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무작정 단순히 입주 물량이 해소되면 모든 것들이 해소될 것처럼 분위기를 잡을지도 모르겠으나 시장은 지금 그에 맞는 값을 평가를 아파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저평가다, 어디가 고평가다. 고평가면 알아서 내려갈 것이고 저평가는 알아서 올라가면서 적당한 가격을 찾아갈 거예요. 울산 아파트 거래량 4월달까지 올라가 치솟는 모습 보여줬고요. 4월달의 거래량, 3월달까지 치솟는 거래량의 모습을 보여줬고 4월달에는 3월달보다는 조금 부족한 거래량을 나타낼 걸로 보여집니다. 직거래 비율은 10%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시장을 통한 거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거래량 3월의 확정 추가 거래량 그리고 3월의 확정 거래량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다면 요게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4월의 추가 거래량 이게 4월의 확정 거래량이 된다고 생각하면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개수로 살펴보셔도 3월 말 끝자락에 217, 201 좀 줄어들었죠. 233 늘었어요. 222 무난한 수준, 234 다시 좀 올랐다가 다시 205 수준으로 최근 2달 거의 3달 동안 있었던 주간 거래량 중에서는 뭐 최저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거래량이 팍팍팍 튀고 올라가야지
가격도 팍팍팍 튀고 올라갑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거래 시세들 가장 최근일 가격 상단 부분만 한번 볼게요. 대현 더샵 중간층 정도 되면서 25%.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가요? 울산은 한 23에서 25 정도 느낌? 부산은 평균적으로 28의 느낌? 대구는 평균적으로 30의 느낌. 뭐 대구는 이런 지역에 비해서 양호합니다. 네. 대형 평형은 조금 차치해 둘 필요는 있겠고요. 일단 국평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15% 고점 제대로 못 찍었죠. 뭐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 10%, 거의 30% 정도의 고층. 요 30%의 고층이 대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울산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공은 한신유 플러스 25% 정도 하락해서 8억 4,500, 한 중간층 정도. 무고 2부자의 대형 평형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락률만 옆에 표시해 줄게요. 무고 2부자의 한 23%, 네, 울산 송정 한라 비발디 캠퍼스 한 23%, 약사 아이파크 25% 정도의 저층. 네, 우정 혁신도시 푸르지오 고점 제대로 안 찍혀 있어서 어쨌든 가격이 웬만하면 진짜 5억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국평은 신축 분양가 가격 5억 넘어가는 거 그렇게 많진 않죠. 문수로 아이파크 2단지 가격 33평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운 하락, 35에서 4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층이에요. 1층 가격이 이렇고 층수가 올라가면 그 가격은 한 8억 중반대까지, 네, 8억 중반대까지 많이 회복한 모습. 2020년도 가격이에요. 대구의 지금 아파트 가격은 2016년 2017년 가격인 것이 수두룩합니다. 가격이 여전히 2020년 수준이면 울산도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가격이 높은 것은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더라. 얼마 전에 주식 대폭락 사태 보셨죠? 야금야금 세력질이 해서가지고 이렇게 올렸다고 하죠. 그랬던 것이 수직으로 하락하는 모습. 왜?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큰 악재이더라. 가격이 낮을 때 그것이 가장 큰 호재이더라. 요 정도로 대략적으로만 판단해 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가격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한 2년 전쯤인가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했죠. 2015년의 가격이라도 지키면 다행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울산의 가격은 2020년도 수준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제 말이 아니고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가격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대명 루첸 25% 정도의 고층은 25% 정도, 저층, 대형 평형 차치해 두고, 고층에 30% 하락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거의 30% 정도의 저층, 대형 평형 거래 좀 있었어요. 그래도 옆에 숫자만 대충 보시면 한 25, 30, 40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23%, 23에서 25, 네, 30% 정도, 20%, 30%, 이렇게 아직까지 이게 분위기거든요. 엄청난 가격 반등을 했고 또 내년에 폭등, 그러면 전고점까지 간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전고점은 이제 잊을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형 평형 거래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금화 시키면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5에서 30% 계속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울산의 평균은 25% 정도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가격들도 대충 빠르게 살펴보시면 20에서 25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네 하면 고점 가격이 제대로 형성 안 되었었던 것이고, 대다수는 5억 6억 이상 거래가 형성되었던 것이 4억대로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서 전고점을 간다? 울산의 경기 상황이 딱히 나아진다거나 자동차 이런 이야기들도 있곤 하지만 좀 한정적이죠.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랑 이런 벌집을 들쑤셔놔가지고 앞으로 좀 예민하게 이런 부분들 어떤 추이로 흘러갈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5%에서 30%.
23%도 있고요. 평균 25%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25% 하락이라고 쭉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울산 분들도 금매 다 나갔다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금매 다 나갔지만 여전히 고층, 중고층이 25% 정도로 계속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조급해하지 않아도 시장에는 충분히 물건이 많더라. 제가 영상 초반에 매물 늘어나는 모습 보여드렸죠? 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1000건 돌파했지만 4월에는 1000건 돌파했지만 아닌가요? 3월. 네, 3월에는 1000건 돌파했지만 4월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3억 미만 비중, 저가의 아파트 비중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6억 이상 거래량 양호한 흐름 6%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분양권 거래량도 뭐 예년 평균 수준까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직거래 비율이 높지 않다. 시장을 통한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분양권 5억 이상인지 아닌지 최근 일주일치인데요. 5억 이상 거래가 있는 날과 없는 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한때 8억까지 갔었던 것이 6억 2천, 8억 8천까지 갔던 것이 6억 2천. 여전히 프리미엄은 붙기가 힘든 상황. 분양도 포기해야 되는 이 와중에 분양권 거래가 잘 되었다면, 높은 가격이 되었다면 분양시장, 청약시장 활개를 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대우건설이던가요? 포기했잖아요. 5억을 유지하는 것, 울산, 대구, 부산 상황이 다 비슷해요. 정말 비슷합니다. 다만 인구 차이로 인해서 부산이 약간 더 고평가받는 경향은 있어요. 울산은 대구의 인구 수준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해서 아파트 값은 턱없이 더 낮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역 소득도 괜찮죠. 산업 구조도 괜찮죠. 대구보다는 그런 나은 점들 때문에 인구 빨로 내세우기에는 대구가 울산을 앞지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울산과 대구가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가운데 전월세 비중은 살짝 오르고 있지만 전월세 사기나 이런 것들을 워낙에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아마 요 수치는 지금 이 차트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역대 최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전세가 사라지고 모든 부담을 월세입자에게 부담시킬 거야 라고 하지만 월세 물량 늘어나는 거 영상 초반에 보셨죠? 그렇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월세입자 받지 전세입자들 전세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 부동산 전체 시장에서 투자된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 말인즉슨 가격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마 더 합당한 추정일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매매 가격을 지 혼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둘 사이의 이격 차이는 벌어졌다 좁혀졌다 있지만 결국에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더라는 거죠. 네, 뒷부분들 조금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차트만 확인해 주시고요. 앞부분, 영상 앞부분 설명이 길어서 월세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만 그것도 한정이 있더라 라는 부분. 월세 보증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 3월이 좀 삐리삐리하죠. 이렇게 줄어드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